예, 한국 GM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고 지원자가 부족하면 GM 본사가 인위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경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희망퇴직 접수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규모와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 GM이 지난달 13일 군산 공장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과 함께 부평과 창원 그리고 군산 공장의 희망퇴직 접수가 오늘까지 마감됩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1만 6천 명 임직원 전부가 대상인데요. 노조원뿐만 아니라 임원과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리 자발적으로 나가면 회사도 금전적으로 성의를 보이겠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인원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 지금 한국 GM은 전무급 이상 임원 35%, 상무와 팀장급 이상 20%씩 각각 감축하고 현재 36명의 외국인 임원 수도 절반인 18명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임원들의 이야기고요. 직원까지 합치면 현재 생산량을 고려할 때 최소 2,000명에서 3,000명은 감축해야 한다는 게 사측 또 외부의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 경영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현재 희망퇴직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측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설마 나를 정리해고할까 하는 생각을 저마다 하는 건데요. 또 정리해고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장에 재배치될 것이란 기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산 공장은 사업을 접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이 저조할 경우 바로 관련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희망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회사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정규직의 경우 희망퇴직 시 약 2년간의 연봉을 위로급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인건비 3억 7,500만 달러 정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약 2,000명인 군산공장 직원 수로 나눠보면 직원 한 명당 평균 약 1억 9천만 원 정도를 책정한 셈입니다. 만약에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다른 공장에 재배치가 된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경우 근로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희망퇴직은 근로자보다는 한국 GM이 자신들을 위해 내린 결정인 측면이 큽니다. 군산 공장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려면 일단 경영상 어려움 외에도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노동법상 희망퇴직도 해고 회피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국 차곡차곡 정리해고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건 정규직들의 이야기고 이미 군산 공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던 비정규직 200여 명은 3월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GM 본사 측에서는 결국 한국 GM의 부활 의지가 없다로 보여진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좀 버텨봐야 별로 승산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네, 한국 완성차 업계에서 한국 GM이나 현대차 같은 업체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일단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나 르노, 삼성은 그나마 이들보다는 좀 생산성이 높은 공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GM 본사 역시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 GM은 미국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전략적인 동행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반면 멕시코와 한국 등에선 사업을 계속 할지를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구조조정도 이런 측면에서 벌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한국 GM의 다른 공장들은 이 GM 본사가 3월 중에 이 신차 물량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일감을 어떻게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신차 배정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GM의 향후 생존을 위해서는 이번 신차 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차 배정을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필수적입니다. GM의 다른 해외 공장도 지금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다 신차 투입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들 공장보다는 한국이 다른 해외 공장보다는 더 생산성이 낮다. 이런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상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특히 인건비 절감 등이 그런데요. 1만여 명이 넘는 노조원의 인건비 감축은 아직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단협의 진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 GM 노사는 지금까지 경기 부평 공장 등에서 3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중 임금 동결 및 승급 유보, 복리후생 축소 등을 담은 사측의 인건비 절감 교섭안은 제대로 다뤄지지조차 않았습니다. 노조는 경영 부실의 숨은 원인인 연구개발비 의혹부터 먼저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조 말을 들어보면 노조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좀 높이고 이자를 높이 받아 챙겨서 적자가 냈는데 경영을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건데 이런 임원보다 묵묵히 일한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GM이 외국계 회사라는 점입니다. 어떤 출혈을 감수해도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 국내 제조사와 달리 GM은 골치 아프면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예. 결국 노조도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조가 3차 교섭이 결렬되자 단체로 서울로 이동해 정부청사 앞에서 공장 폐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것도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사실 사기업이 경영 악화로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해서 왜 청와대에 항의를 하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현재 공정성 화두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GM에 선뜻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문제는 앞으로 많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태 기자와 한국 GM 관련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